안녕하십니까? 우리 식탁에서 거의 매일같이 만나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가 있죠. 바로 생강입니다. 그런데 이 생강이 사실은 놀라울 만큼 깊은 역사를 품고 있는 귀한 약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익숙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아주 특별한 식물, 생강에 대해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입니다. 먼저 우리 일상 속에서 생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생강의 공식적인 정보와 고전 속 이야기, 그리고 역사 속 인물들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현대과학은 생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본 뒤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생강의 모습부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나 생선 요리를 할 때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강을 찾게 되죠. 그런데 혹시 생강을 그저 음식의 잡내를 없애고 맛을 돋우는 재료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 작은 뿌리가 가진 진짜 가치를 조금은 모르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강이라고 부르며 먹는 부분은요, 식물학적으로 보면 뿌리줄기, 한자로는 근경에 해당합니다. 땅속에서 옆으로 꾸불꾸불 자라면서 살을 찌우는 부분이죠. 옅은 노란빛을 띠는 다육질의 형태인데 바로 이 부위에서 생강 특유의 알싸한 향과 톡 쏘는 매운맛이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강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생강의 쓰임새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우리는 주로 김치나 양념에 넣어 잡내를 잡는 데 탁월하게 사용하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초밥의 맛을 살려주는 가리라는 초절임으로 즐겨 먹지요. 서양으로 가면 또 다릅니다. 진저브레드라는 과자나 진저에일 같은 음료의 향을 내는 주재료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독특한 맛과 쓰임새를 널리 인정받아온 그야말로 세계인의 식재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강의 공식적인 정보들, 이른바 신상 명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은 본래 인도나 말레이시아 같은 따뜻한 열대 지역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습니다. 문헌을 보면요, 고려 현종 시절인 서기 1008년에도 이미 재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 우리 역사와 함께한 세월이 1000년이 넘는 셈입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경상북도 지역이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로 알려져 있지요.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이 생강의 학명입니다. 진지벌 오피시넬이라고 하는데요. 앞부분의 진지벌은 고대 인도어에서 유래한 말로 생강의 동양적 기원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뒤에 붙은 오피시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라틴어로 약용의 또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생강을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약효를 지닌 식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양과 서양의 관점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생강을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기운을 북돋우는 약재, 즉 생약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주로 음식의 맛과 향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향신료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해왔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의 문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작은 생강의 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약학서적으로 알려진 신농본초경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맛이 맵다는 것은 기운을 흩어내는, 즉 발산하는 성질을 의미하고요. 성질이 따뜻하다는 것은 몸 안에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 한 잔이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이 오래된 기록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입니다. 생강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의학의 시조로 불리는 신농씨의 성이 바로 강씨였다고 합니다. 그가 온갖 풀을 맛보다가 그만 독초에 중독되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그때 우연히 씹은 어떤 식물의 뿌리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하지요. 그래서 강씨를 살려냈다는 의미를 담아서 생강, 생장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그 자체에 생명을 구한 일화가 담겨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전통의학에서 생강은 특히 구가성약, 옥가성약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풀이하자면 구토를 다스리는 성스러운 약이라는 아주 큰 칭송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생강이 약 70에서 80%에 달하는 대부분의 한약 처방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생강 자체의 효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약재들의 강한 성질을 부드럽게 완화하고 서로 잘 어우러지게 하는 조화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처방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생강의 영향력은 비단 의학서적뿐만 아니라 역사상 저명한 인물들의 삶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논어에 보면 식사 때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이로움을 잘 알고 챙겨 먹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바로 뒤에 그러나 많이 먹지는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과유불급, 즉 지나침을 경계한 것이죠. 이는 생강의 유익함을 인정하되 항상 중용과 절제를 지켜야 한다는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옛 문헌을 보면 생강이 아주 강력한 해독제로 쓰였던 일화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와 송나라 시절에 관리들이 바나라는 독성을 지닌 약초를 먹고 자란 꽁고기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 명의들이 공통적으로 처방한 것이 바로 이 생강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생강을 단순한 뿌리채소에서 생명을 구하는 귀한 약재로 다시 보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많은 전통적인 지식들을 현대 과학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은 생강의 그 독특한 맛과 효능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핵심 성분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성분들이 생강 특유의 알싸하고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주역이고요.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생리 활성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구토를 다스리는 데 사용되었던 생강의 지혜는 현대 연구에서도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예방적으로 생강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메스꺼움의 강도가 최대 40%까지 감소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현대 과학계는 생강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아주 활발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나 소화 기능 개선,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이 주요 연구 분야입니다. 특히 입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아주 빠르게 분해한다는 독일의 연구 결과는 일상생활과 밀접해서 참 흥미롭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아직은 확정된 의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생강의 잠재력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생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참 재미있게도 생강을 날 것으로 쓰는 생강과 말려서 쓰는 건강을 꽤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생강은 몸의 표면에 있는 차가운 기운을 땀으로 몰아내는 데 뛰어나다고 보아서 주로 감기 초기에 사용했고요. 반면에 말린 건강은 몸속, 특히 소화기를 깊숙이 데우는 힘이 더 강하다고 보아서 만성적인 속냉증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목적에 따라 형태를 달리 썼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강이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상황에 이로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으니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나 고열이 날 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섭취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공자의 지혜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 식사에 생강을 곁들이되 결코 많이 먹지는 말라. 우리 밥상 위의 작은 의사, 생강. 그 효능을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이처럼 꾸준하게 섭취하되 결코 넘치지 않게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